네, 시장 가격을 예측하는 것은 하나마나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마나한 시황이나 예측을 듣고 있는 것은 시간 낭비인 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성입니다. 제가 아침 방송 하는 거 아시죠? 아침에 무려 2시간을 합니다. 매일매일 6시 10분부터 8시까지 방송 진행을 하면은 이제 제가 코너가 5개나 돼요. 1시간 50분 동안. 그러면 기자분들도 나오시고 시황 하시는 분도 나오시고 어널리시스트 나오고 이코노미스트 나오고 펀드 매니저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하는 얘기를 보면 우선 하나는 이제 팩트를 얘기하는 게 있고 하나는 이제 전망 같은 거나 분석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 섹션은 주로 그 기자분들이 나오시거든요. 이분들은 주로 팩트예요. 어저께는 무슨 일이 벌어졌고 많은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런저런 일이 벌어졌다. 그거 되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분석을 하는 건데 시황이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앞으로 어떨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저는 둘로 나눠서 해요. 하나는 이제까지 왜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왔나. 그거는 분석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는 건 예측이잖아요. 그런데 시청자들은 다 예측하는 걸 좋아해요. 아, 그래서 뭐 어떻게 알았어. 그런데 어떻게 될 것 같아? 주식 어떤 거 사면 돼? 그래서 내일 오른다는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뒷부분은 진짜 하나마나한 소리예요. 이 앞부분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이제까지 이렇게 왔는지를 들어야죠. 그걸 안 듣고 알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누군가 잘 분석을 해주면 그건 분명히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 뒷부분 예측은 사실은 하나만한 거라서 저는 잘 안 물어봐요. 그런데 너무 안 물어보니까 우리 방송국에서도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저 방송은 다 좋은데 뭐 가르쳐 주질 않아. 이럴 수도 있고 내가 묻지도 않아도 나오신 분들이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딱 얘기를 해요. 또 가끔 여러분들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출연자들이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 인터넷 커넥션이 끊어져 가지고 제가 갑자기 말이 많아지잖아요. 그거 내가 말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옆에 계신 제 아나운서가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질문이 제일 쉬우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까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는 질문도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저도 얘기해요. 아, 잘 모르겠는데 오를 거는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앞으로 예측하는 게 얼마나 하나마나한 소리인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나오시는 분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앞에 한 2섹션 정도는 기자분들인데 그 다음 3섹션은 전부 이제 전문가들이 나오는데 이제 여러 가지 출신 성분이 있어요. 첫 번째 제일 많은 게 어널리스트. 어널리스트는 뭐 아시죠? 두 번째는 펀드 매니저 출신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트레이더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코노미스트, 다섯 번째가 이제 언론인. 이렇게 제가 나눠볼게요. 제가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조금씩 달라서 그래요. 다들 지금 있는 직책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할 때. 어널리스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널리스트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증권사나 뭐 은행에 달려가지고 산업에 관련된 뭔가 상품을 파는 거잖아요. 제일 쉬운 거는 주식을 파는 거죠. 내가 뭐 반도체 어널리스트예요. 삼성전자가 좋다고 얘기를 해야지 나쁘다고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널리스트뿐 아니라 세일즈도 마찬가지예요. 뭐 프라이빗 뱅킹 이런 분들 나오면 어떤 뭘 만들었어요. 펀드 같은 걸 만들었거나 상품을 만들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좋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속마음은 어떤지 제가 모르겠지만 나와서는 무조건 좋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80% 90% 확률로 괜찮다고 얘기해요. 두 번째 그룹은 누구냐면 펀드 매니저들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펀드 매니저하고 트레이더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펀드 매니저는 뭐냐면 남의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운영하는 거고 트레이더들은 회사 돈이나 자기 돈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럼 펀드 매니저들은 기본적으로 남의 돈을 받아갖고 대신 해주고 거기에 나온 이득은 그 손님 거죠. 자기 게 아니라.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펀드는 뭐 액티브 펀드든 패시브 펀드든 주로 절대 액수를 버는 게 아니라 상대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면 작년에 코스피가 10% 올랐으면 나는 12%만 벌면 돼요. 작년에 코스피가 20%가 빠졌으면
나는 15%만 터졌으면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밸류를 하는 거지 절대액으로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문제는 뭐냐면 항상 주식을 사고 있는 거예요. 주식을 예를 들어서 받으면 뭐 70% 이상 무조건 사야 돼요. 안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빠질 것 같아도 안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사긴 사야 되는데 덜 터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덜 터지는 주식을 골라야 되잖아요. 가치 투자니 뭐 상대적 가치니 뭐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 이런 소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직업이 그거니까 주식 한 개도 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70% 90%를 법률적으로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게 주식이 오를 겁니다라고도 얘기도 하고 아니면은 조금 다르게 얘기해도 상대적으로 이게 더 좋아요. 이 정도는 얘기한다. 결국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룹은 이제 트레이더들이에요. 트레이더들, 그 다음에 헤지펀드들. 그러니까 펀드 중에도 헤지펀드하고 트레이더는 좀 비슷한데, 그러니까 보통 은행에서 일하는 트레이더들, 헤지펀드들, 그 다음에 사실 개인들이 다 같아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회사 돈으로 트레이딩을 하거나 아니면 지 돈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 코스피가 10% 올랐으니까 난 12% 벌어야 돼. 이런 거 다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돈을 벌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본전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면 무조건 벌어야 돼요. 절대 액수를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 그럴까? 소신이 좀 없는 편이에요. 왜냐면 소신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매일 뭘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내가 기회가 있으면 하는 거고 기회가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주식이 오를 것 같으면 사고 내릴 것 같으면 팔지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립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저를 포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겸손해서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의 진심의 마음도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알면은 뭐 여기서 지금 뭐 유튜브 찍고 있겠습니까? 세상 어떻게 변하는지 알면 벌써 돈 벌어서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레이더들, 헤지펀드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개인 투자가들의 큰 손들은 제가 이제 모셔다 놓고 여쭤보면은 다 이렇게 얘기해요.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중립적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룹은 뭐냐면 이코노미스트예요. 이코노미스트는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 어널리스트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코노미스트는 이코노미가 어떻게 될 건지를 보고 또 이코노미스트들은 또 이제 박사들이 많고 이코노미스트는 회사에 대해서 야 내가 하는 뷰에 대해서 니들 뭐라고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좀 자유스러워요. 그러니까 꼭 주식이 오른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을 오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하고 내린다는 얘기를 두 가지를 얘기하면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른다고 얘기하는 거는 약간 방어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내린다고 얘기하는 게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축구나 이런 거 하면 공격하고 싶어요? 수비하고 싶어요? 공격이 쉽죠. 공격이 쉬운 거예요. 항상 이거 말도 안 돼. 저것들 오른다 그러는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쉬운 거예요. 말하기가. 그러니까 조금 더 멋져 보여요. 여러분들 그 미국에 그 토크쇼들 많잖아요. 그 토크쇼들의 10명이면 8명에서 9명이 진보적 성향이 있어요. 물론 제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닌데 보수하고 진보가 있으면 진보가 조금 공격적이잖아요. 뭔가 잘 되고 있는데 비판을 하잖아요. 비판하기가 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들은 거의 7, 80% 확률로 다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신 나간 거야.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안 돼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는 나와서 대부분 빠진다고 얘기해요. 마지막 그룹은 이코노미스트가 비슷한데 방송인들이에요. 뭐 기자 출신, 뭐 아니면 유튜버 이런 사람들도 대개는 언론인들하고 비슷해요.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공격적으로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빠진다고 얘기하는 게 쉽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나갔어요. 제가 지금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 불렀어요. 그래서 뭐 대표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한테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오른다고 얘기하는 거, 내린다고 얘기하는 거. 어차피 전 소신이 없어요. 오를지 내릴지 전 몰라요.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자 제가 오른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시장이 내렸어요. 그게 문제죠. 맞히면 다 좋은 거니까. 또 하나는 내가 내린다고 생각했는데 얘기했는데 올랐어요. 자, 오른다고 얘기했는데 내린 경우, 내린다고 얘기했는데 오른 경우예요. 이쪽은 별로 문제가 없어요. 내가 내린다고 얘기했는데 올랐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개인 투자가들은 올랐으니까 돈을 벌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김준성이 내린다 그랬어. 그랬더니 뭐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이 저 바보. 아이 쟤는 하여간 안 돼. 아이 하여간 재밌는 애야. 근데 하여간 나는 돈은 벌었으니까 행복해. 끝.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오른다고 얘기했어요. 내렸어. 이분들이 돈을 손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도 나고 김준성 욕도 하고 잘못하면 소송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되게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은 거죠. 아까 얘기한 1번, 2번 어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가 아닌 사람들은, 언론인이나 이런 분들은 빠진다고 얘기하는 게 공격적이라 말하기도 쉽고 멋있어 보이고, 두 번째 리스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빠진다고 얘기하는 게 맞다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번, 2번은 오른다고 얘기하고 3번은 중립적으로 얘기해서 제일 좋긴 하지만 인간들은 소신이 없고 저 같은 사람들, 4번, 5번은 멋있어는 보이지만 은근히 다 지살길 찾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결론은 이제까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을 시장을 분석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능력이고 그런 얘기는 많이 들으셔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고 얘기하는 얘기는 진짜 다 하나만 한 소리고요. 그런 얘기는 들으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 채널 다른 데로 돌리시면 됩니다.